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오히려 남으시는 게 없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은 쭉 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앞에서 좀 화면으로 바로 웹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세대재단에 작년 6월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있었고요. 오늘 이제 인터넷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기관에서 그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좀 운이 좋았던 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활동하실 때 그 인터넷 활용에 대한 지원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세팅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원을 해드렸었고, 그런 경험을 볼 때 아마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평소에 고민이 있으시면 이따가 좀 편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영리에게 유용한 웹 서비스라고 잡았는데요.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네, 혹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네, 거의 대부분 아이폰 쓰시는 분이 2분. 네, 아이폰 2분 쓰시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계열 쓰시는군요. 네,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요. 가급적 웹을 좀 더 많이 했고요. 앱에서는 두 가지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는 앱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거 왜 안 넘어갈까요? 전원이 아니고 이 문제네. 네, 2013년도에 들어서 큰 트렌드에 좀 변화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변화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스마트폰을 쓰면서 또는 업무에서 웹을 활용하면서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런 게 조금 변화라고 느껴진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약간 이제 국내의 어떤 현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조금 인용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비영리에서의 한 5가지 정도, 이건 근데 미국적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더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트렌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기부와 투자가 연동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라고 하는 트렌드가 2013년에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인구 구성에 대한 변화가 있다. 이건 이제 미국이어서 히스패닉이나 이런 이제 다양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꼭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모바일 웹이 더 많이 모바일에 신경 쓰는 곳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모바일로 정보를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을 하는데, 비영리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체인지온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긴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조금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기술 영역에서의 트렌드인데, 한 가지는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요즘 구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노트북에서도 받을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원본 데이터가 이제 서버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어디서든 편하게 불러서 보고 수정하고 남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해서 많이 우리가 쓰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기술적인 면에서 관측 중에 하나고요. 네, 여전히 이제 또 동일하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쌓고 그걸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가 훨씬 많아졌다. PC는 점점 소폭으로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또 PC 시장은 줄어들고 모바일 기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그 스마트워치, 뭐 시계까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냉장고도 인터넷과 연결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바일 기기가 증가하는 것과 반면에 이제 PC가 감소한다.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예측들과 또 이제 미국의 비영리의 어떤 트렌드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장에 적용하는 게 좀 괴리가 있으실 건데 저는 이제 올해 한번 모바일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빅데이터나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건 조금 관심 가져보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크라우드 펀딩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한 5개, 6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것들은 한번 나중에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찾으시면 굉장히 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모금을 하셔야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모바일,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스마트폰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사실 이제 그 비영리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놓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스토리를 좀 알려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뭐 표현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후원자들에게 이제 지금 늘 하고 계시는 거지만 후원자들에게 사업의 가치를 알려주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큰 트렌드는 이건데요. 제가 뒤에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여서 제가 일단은 비영리 활동과 IT가 접목될 수 있는 분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영리 활동을 일단 이제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활동, 그리고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는 활동,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임의로 좀 분류를 해봤고, 네,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과 관련된 유용한 서비스들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네, 또 사람들을 모을 때 이벤트와 모임을 개최할 때 사용해 볼 만한 거, 그리고 동료와 의사소통할 때 협업할 때 사용할 만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그 이미 쓰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와 모임을 개최할 때 알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제 설명이? 네. 저도 약간 그 목소리 톤이 좀 낮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발표할 때 너는 나중에 꼭 선생님은 되지 마라. 이런 식의 친구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이제 톤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는 분이 계시면,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벤트와 모임을 개최할 때 알면 좋은 것들인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보통 이벤트를 개최할 때 프로세스에 따라서 행사 공지를 하고, 이제 앞에는 이제 행사 기획을 하시겠죠.
행사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공지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그걸 이제 후속 모임화하거나 네트워크하거나 하는 차례로 아마 진행된다고 보면 행사를 공지하거나 참가자 모집하실 때 행사 홍보 자료 만드는 것도 되게 큰 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QR코드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행사에 맞는 이미지를 고르시는 것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작권이 문제없는 이미지를 골라서 인쇄나 뭐 블로그에 활용하는 거 그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에 있어서 제가 온오프 믹스라는 걸 설명드릴 거고요. 페이스북 많이 하실 텐데 페이스북에 이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어떤 행사를 한다 와라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참가자 모집할 때 참가 신청 양식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양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changeon.org 어제 설명드렸던 changeon.org에 글이 올라와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changeon.org가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진행을 할 때 아마 요거를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영상으로 중계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네, 그런 지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자료 공유할 때 사진은 이제 플리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공유할 수가 있고, 영상은 이제 비메오나 유튜브나 다음 TV 팟이라는 걸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고요. 행사 자료, 발표 자료 같으면 이제 슬라이드 쉐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다른 서비스가 있어요. 요건 조금 많이 안 알려지긴 했는데, 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공유에 있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어땠냐 돌아가서 참가하는 분들에게 메일로 이제 평가 양식을 보낼 수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간헐적이지만 좀 지속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그룹으로 묶거나 아니면 다음 캠프나 네이버 밴드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요런 흐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한번 앞에 참가하셨을 때 요런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조금 생략하고 다른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실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은 아마 계속 지속될 거고요. 조금 얻어가시면 될 게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다 전달이 될 것 같고, 이제 후속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실무자분들이 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 하시다가 혹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네, 제게 메일 주시거나 페이스북으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모임을 개설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온오프 믹스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쓰셨을 때 효과가 좀 어떠셨어요? 재미없었어요? 네, 어떤 점이 조금 네네네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거는, 네, 요 링크에 들어가면 요런 화면이 지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비영리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고, 어떤 모임이든지 온라인에서 알리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참가 신청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이제 참가비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서비스고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아마 그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은 근데 이제 모임을 개설하는 사람보다 참가하는 사람 위주로 좀 돼 있고요. 네. 네. 요거에서 이제 네, 참가자 정보를 엑셀로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네, 모임을 진행할 때 제가 요거를 설명드린 거는 이제 모임 진행할 때 어떻게 앞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이렇게 피드백하거나 하는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걸로 모임을 개설하시면 여기서 자체 지원하는 그 토크믹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 있는 분도 참여할 수 있고 없는 분도 번호를 부여받은 번호를 이제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가 이제 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오프믹스 계정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차례는 이렇습니다. 가입하시고 모임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모임 관리 그래서 이제 몇 명 들어왔는지 참가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모임 홍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개설만 한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대한 고유 링크를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실 수가 있고요. 그 링크를 가지고 와서 페이스북에 있던 분이 보고 들어오시면 페이스북 계정으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소셜 계정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화면을 좀 캡처를 했는데요. 네, 요게 아마 멀어서 좀 안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모임을 개설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모임 개설은 뭐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모임 제목 넣고 관련 이미지 넣고 안에 이제 설명글을 넣고요. 네, 그 설명글은 자세하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에서 만든 웹 포스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임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모임들이 리스트업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페이지로 가서 내용을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참가 신청하신 분들 리스트를 좀 보고 엑셀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두거나 연락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믹스라고 하는 게 이 화면인데요. 그 모임에서 모임을 개설하게 되면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샵 155 뭐 이렇게 번호를 개설해 주는데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이 화면에 뜨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나오고 누가 어떤 이름으로 보냈다. 그리고 만약에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모임에서 이제 이 게시판에 남겼다. 그러면 그 트위터 계정 요 이미지하고 멘트가 같이 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반응들을 좀 끌어내는데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도 이제 온라인을 좀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여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온라인에 자주 들어가지 않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신청받아도 되는데 왜 여기를 거쳐서 해야 되냐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세팅에 따라서 조금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요 정도로 한 20개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자료는 좀 주시나요? 네, 드릴 겁니다. 당연히 드릴 거고요. 네, 추가로 조금 웹에서 좀 보실 수 있는 링크들도 드릴 거여서 메일에서 링크 찍어서 들어가시면 좀 더 설명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네, 굉장히 답답하시죠? 네, 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하나당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쭉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이벤트에서 모임을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로 이제 이태원 사생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개최한 그 캡처 화면이고요. 네,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초대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도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 모임이 좋아 하고 너 여기 와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이 준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사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벤트 다른 트위터나 이런 사용자가 오더라도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어야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고, 그 이벤트가 이게 날짜 중심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벤트면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이벤트 모아보기, 내가 참가 신청한 이벤트에서 뜨는데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알림이 사라져서 좀 찾기가 어려워요. 이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벤트 생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페이스북 화면에서 옆에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이벤트 만들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만들기를 찍으면 이벤트 이름이 뭐고 언제고 참가자 범위는 누구고 누가 초대돼야 되는지를 적으시면 바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생겨요. 이벤트 제목하고 주최자가 누구고, 여기 위에는 이제 커버 이미지를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정보하고 어느 장소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링크를 활용해서 여기저기서 홍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만들고 위에 이제 요즘에는 그 이미지가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 이미지를 잘 꾸미고 참가자 초청하기를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참가 초청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링크를 활용해서 여러 그룹들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진행할 때 이 페이지에서 사진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공지사항 같은 거는 이제 작성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홍보하실 때 혹시 그룹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시나요? 평소에 하실 때? 그 지금에 그렇게 안 하고 계셨으면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페이스북 상단에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미디어에 관한 모임이다 그럼 미디어라고 치면 관련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그룹에 가입해서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어만 놓고 멀뚱하게 있으면 전혀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벤트 만들기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굉장히 간단한 포맷으로 나오고요. 기본 정보만 집어넣으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서 위에 꾸미고 사람들 이제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모임 참가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받을 때 온오프 믹스 같은 경우는 참가 신청 버튼 누르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이름, 소속, 이메일, 참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참가 신청장을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의 서비스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여서 구글 계정은 꼭 있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신청폰 만들고 내용 입력해서 완성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요 신청 폼에 대한 개별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가지고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갔을 때 요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드셔야 되냐면 폼이라고 하는 걸,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양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양식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떤 제목의 양식인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예시는 체인지 온 컨퍼런스 참가 신청으로 잡았고, 여기 간단한 추가 설명, 뭐 일시는 언제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항목의 질문을 받을지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름을 넣어달라, 그래서 단문으로 넣으면 되는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고, 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 소속 단문으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 참가 동기, 이거는 뭐 장문으로 넣으세요. 요거를 요 섹션에서 몇 개를 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용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거를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체크도 넣으실 수 있고, 네, 이렇게 목록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걸 이제 만드시면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 링크를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보내거나 트위터로 보내거나 기반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거나, 네, 블로그에 공지를 하거나 주변에 널리 퍼뜨리시면 그분들이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양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바로 응답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네, 그게 그 웹상에서 엑셀 데이터로 쌓여요. 그래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바로 간단하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그 체인지온 ORG의 그 구글 양식을 활용해서 초청장, 그 참가 신청 만들기 요 글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두 가지는 이제 행사 초대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시간 좀 보면서 해야겠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QR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QR코드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른 분들은 사용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어떠셨어요? 사용해 보시니까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별로였군요. 네. 수면 이상은 필수 상식 그냥 와이프 좀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음에서 조금 이제 디자인된 형태의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거는 다음 계정만 있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접속하신 다음에 요 주소로 돼 있고, 들어오셔서 코드 생성하기를 하시면 차례로 안내되는, 네. 네. 제가 웃겼나요? 네. 주의점. 네. QR코드를 읽는 방법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 네. 네. 요거는 그 다음 앱이나 네이버 앱에서 QR코드 스캔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스마트폰에서 찍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잘 보일 수 있는 형태의 페이지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화면에 들어왔는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들이 보이게 되면 다시 나가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컨텐츠를 QR코드로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차례를 좀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만들면 위에 이름, QR코드 이름, 그리고 디자인 넣고 URL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성 완료돼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인쇄 매체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화면에 띄울 수도 있는데, 사실 온라인 화면에 띄우는 거는 바로 그냥 링크를 주면 되니까 조금 더 번거로워질 것 같고, 인쇄해서 활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기반 홍보 영상 같은 게 있으시면 명함에 이제 홍보 영상 QR코드를 같이 넣어서
활용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 뭐 홍보자료 만드시거나 블로그 글 쓸 때 저작권 문제가 요즘 이슈여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플리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 플리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플리커라고 야후에서 제공하는 사진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진 자료들을 전부 다 뭐 일자별 또는 이벤트별, 디렉토리별로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CCL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가 적용된 이미지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기 때문이고요. 네. CCL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보통은 혹시 그럼 지금 기관에서 이미지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월마다 돈 내고 쓰는 서비스 쓰세요? 훔쳐오세요? 네. 요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훔쳐왔다는 거는 빼주시고요. 네. 월 정액으로 얼마를 내고 쓰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비용조차 감당하기 버겁다라거나 그 비용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CCL이 붙여진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CCL은 뭐냐면 내가 만든 이미지지만, 내가 만든 창작물이지만 남이 이걸 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비영리, 공익으로 쓰면 오케이, 요런 이제 조건들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리커에 가셔서 검색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플리커 검색창에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주의할 걸 말씀드리면, 플리커가 야후 코리아가 철수했어요. 네, 그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플리커 접속하시면 한글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가입이나 이용을 못 하세요. 네. 검색은 하실 수 있지만, 가입해서 내가 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맨 아래 보시면 언어 선택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나라 언어를 찍으셔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누가 제가 얘기할 때 웃으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웃음을 줬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귀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꼭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저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왜 웃으셨나요? 애플리케이션에 네. 플리커를 다운해가지고 보니까 네.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나와요. 네. 네네네. 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아마 한국에서는 막아놨나 보군요. 네. 네. 외국 계정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용을 해야 할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홍보자료 만드실 때 검색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검색하실 때 키워드 집어넣으시면 되고, 영어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색하신 다음에 상세 검색이 있어요. 좀 더 이제 자세한 검색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들 아래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만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세요. 그러면 요거 찍고 여기에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이미지들도 가져와라, 요런 것들을 넣으시면 요렇게 보여주시고요. 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CCL이 붙어있는, 그래서 비영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고요. 그럼 요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느낌이 괜찮은 이미지를 긁어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 집어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처는 밝혀주셔야 되고요. 플리커 어떤 링크에서 가져왔다, 이런 거 정도는 웹상에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쓰실 때는 그 밑에 이제 요 사람의 아이디 정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네. 혹시 오해하실까요? 아, 네. 네. 궁금한 거는 저거는 네. 홍보대를 쓴다면은 네네. 아이만 체크해서 저희 표시된 건가요? 네네. 네. 사실 이제 홍보 자료로 사용하실 때 인쇄를 하신다고 하면 그 이미지 안에 그 이렇게 카피라이트 할 때 이렇게 C 동그라미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골뱅이 넣으셔서 요 사람 아이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요 사람의 이미지를 쓴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출처, 뭐 플리커, 어떤 이용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안 넣으셔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관의 전단지를 어떻게 볼 것이며, 네. 그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본다면 정말, 네. 보게 된다면 굉장한 영향력을 확보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따 제가 조금 더 화면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생중계 하시는 걸 간혹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 안드로이드 폰이든 뭐 iOS 폰이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 계정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혹시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지금 혹시 그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하세요? 아니면? 지금 비디오 해가지고 네. 네네. 네. 지역으로는 동영상을 나와서 아무도 안 하고 네. 제가 들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나? 아, 네. 지금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프리카 TV 하시면 요 이광진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를 캡처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앱 화면이에요. 앱 화면이고 처음 들어가시면 방송할래, 시청할래 묻습니다. 방송하기 누르시면 요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아니면 요때 방송하기 버튼을 못 눌러서 시청하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 제가 밑에 잘렸는데 요 아래쪽에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려져 있어요. 요 아래 메뉴에서 고르셔서 방송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요 방송 이름이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저님이 방송하는 이게 되는데 요 에디트 누르셔서 뭐 인터넷 리더십 10회 현장 뭐 이런 식으로 영상 이름을 생중계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시면 방송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설정이 있어요. 요 방송을 한 거를 기관의 어떤 온라인 계정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방송 알리기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송이 시작되면 트위터에 뭐뭐님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자동으로 트윗으로 남고 페이스북에 남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관분들이 서로 리트윗 해주거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모임을 만드는 거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북 그룹들 많이 쓰시죠? 네. 그룹 혹시 쓰시는 분들 한번 잠깐 네. 네.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페이스북 그룹을 쓰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네. 네네. 네. 네. 그리고 그룹에서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엮였는데 한번 엮이다가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일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친구 신청하면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면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신청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 받거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이벤트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내 관심사를 계속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느슨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이 검색값에 남기 때문에 전체 공개 그룹인 경우에 이 그룹을 만들어 두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룹이 이제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룹에 뭔가를 올리면 이제 그래도 뭔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이제 상단 게시물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공지를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잘 활용하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 밴드 쓰시는 분도 있으신데 사실 제가 네이버 밴드를 소개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 캠프를 소개를 드리면 사실 다음 캠프도 동일한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계정이 있으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애들은 다음 메일을 거의 안 써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계속 충격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미투 쓰고 밴드 쓰고 하는데 아마 지인분들이 다음 계정을 많이 쓰시는 연령대라고 하시면 이걸로 활용해서 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정에 클라우드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에서 자료 가져와서 이 캠프에서 공유하실 수도 있고 일정을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요 화면에 들어가시면 네, 요 화면이 그대로 앱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캠프 뭐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 캠프 모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약간 요것도 이제 문제는 내 주변에 모임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밴드가 막 대세여서. 네. 다음 캠프 한 번쯤 써보시면, 네. 써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사진 바로 공유하거나 클라우드에 파일 바로 공유하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행사와 이벤트 할 때 그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플리커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스북 이벤트,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여드린다는 말에 응답을 해주셔서. 네, 이게 제 페이스북 화면인데요. 이건 이제 다음 세대재단 페이지고요. 만약에 기관에 페이지가 있으시면 이렇게 옆에 그 이벤트 만들라는 뭐 이런 게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내리시면 여기에서 이제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은 요게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기관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하시면 여기 누르신 다음에 이거 잠시만요. 네. 이 다음 스페이스에서 왜 인터넷이 안 잡힐지 다시 인터넷을 접속한 다음에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만들어둔 이벤트들이 보이실 거고요. 요 위에 이벤트 만들기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이름이 뭔지, 이벤트 조금 더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딘지. 그래서 만약에 뭐 장소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X 누르신 다음에 새로 장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티켓이라고 있는데요. 그 티켓 기능은 뭐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거고, 뭐 한정된 사람은 올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언제 날짜인지, 그다음에 이제 시간대까지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만 이벤트 담벼락에 게시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참가자들도 와서 멘트를 쓰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체크 안 하신 상태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네,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네, 그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벤트가 지나가지고 지금 찾느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이벤트 페이지가 따로 생겨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 넣으신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요 짧게 넣으시면 짧게만 나오고 길게 넣으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장소 맵이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으로 설정하면 이런 담벼락이 주어져서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질문하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음식은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요 커버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웹포스터 같은 게 있으면 집어넣으신 다음에 위치만 맞추시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참석한다고 하신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불확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대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설정을 보시면 그 반복 이벤트 뭐 매번 하는 거면 반복 이벤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 주최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홍보하기 하면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 안에서 광고 기능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끝나서 그 기능이 없는데, 이벤트 끝나기 전에는 참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코너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본 다음에 친구들에게 초대장 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페이스북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활용하시고 바로 현장에서 이 화면 띄워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남기셔서 뭐 서로 이제 의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리커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플리커 접속하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네,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영어로 설정해둬서 그런데 아마 기본으로 한글 화면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네, 아까 예시처럼 인터넷이라고 제가 넣어보면 이런 화면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작권이 그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급 검색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쭉 나오고, 여기 밑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뭐 참가비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상업용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비영리 목적이니까 이거는 클릭하실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편집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출처만 밝혀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값들만 나오는 거고, 하나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모든 크기 보기, 중간 크기, 뭐 원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원본 찍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운로드 이걸 누르시면 원본 크기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